요즘 한국인으로서 뽕 차오르는 뉴스 많죠. 문화 쪽으로도 시민의식 쪽 이슈로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집 앞에 둔 택배 상자를 절대로 훔쳐가지 않는다더라.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나 테이블 PC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더라.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믿지 못하고 막 감탄하는 영상이 계속 올라오면서 대한민국 시민의식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식 어디서 왔을까요? 5,000년 역사의 동방예의지국, 점잖고 도덕적인 한민족의 DNA에서부터 나왔다고 믿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의식은 제도에서 나옵니다. 한국에 절도범이 적은 이유는 간단하죠. 훔치면 잡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최근 몇십 년간 가장 눈에 띄게 감소한 강력 범죄는 무엇이냐? 강도살인이에요. 예전엔 정말 많았어요. 빈집인 줄 알고 훔치러 들어갔는데 집주인 마주치면 실라이가 붙어서 죽이기도 하고 단순히 목격자라는 이유로 죽여버리기도 하고 통장 비밀번호 말하라고 협박하고 듣고 나서 막 죽여버리고 또는 퍽치기 같은 형태로 아예 그냥 묻지마 강도살인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1번 동기가 뭘까요? 생활고, 무욕,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아닙니다. 안 잡힐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범행들이 왜 거의 전멸하다시피 줄어들었냐? 잘 잡아서 그렇습니다. 법의학, 법과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범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도덕이니 양심이니 그런 걸로는 범죄 못 막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그냥 달라요.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지 생각해보세요. 라는 공감교육을 시도하면 맞으면 아플 테니 역시 나는 맞는 쪽이 아니고 때리는 쪽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입니다. 의미 있는 교육은 무엇뿐이냐? 목격자 제거해봐야 소용없다. 지문으로 잡히고 DNA로 잡히고 족적, 채모, 혈흔, 책 등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재료는 무수히 많고 결국 잡히게 되어 있다. 이걸 학습시키는 것만이 유의미한 억제력을 지닙니다. 교육 열심히 시킨다고 보험 사기 안 없어지죠? 블랙박스 대중화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택배, 핸드폰, 지갑은 안 훔쳐가면서 유독 자전거만 훔쳐간다고 농담으로 막 엄복동의 나라라고 하죠.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는 CCTV 사각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자물쇠를 걸 만한 곳은 많은 사람의 손을 타는, 즉 지문 채취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곳인 경우가 많죠. 시민의식이 선천적 민족성이 아닌 사회 제도에서 나온다는 걸 제대로 체감하려면 그냥 운전해보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운전을 해보고 미국에서도 운전을 해봤는데요. 한국 도로 매너 별로입니다. 누구는 반농담으로 미국에는 총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면허시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기시험 이거 문제 많습니다. 2종 보통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기준이 이렇게 느슨한 이유는 몰라도 되는, 틀려도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면허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이 몇 달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꼭 알아야 됩니까? 최초 면허 갱신 기간은 10년째 되는 해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인지 이거 모르면 운전 못해요? 이런 건 그냥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검색해서 파악해도 늦지 않아요. 반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이 차로가 이어지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되는가? 좌회전 차로가 2개일 때 1차로에서는 어느 차로로, 2차로에서는 어느 차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회전차와 상시 유턴 차로에서 오는 유턴차 중 누가 통행 우선권을 지니는가? 적색 전멸 신호등이 있는 구간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이런 건 모르면 큰일 나죠.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안 나더라도 도로 위에서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랑 몰라도 되는 문제를 섞어놓고 적당히 총점 60점을 넘기면 시험을 합격시켜주니까 면허 합격자의 도로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막 서로 예민해지고 자기가 뭐 잘못한지도 모르니까 싸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적당히 몰라도 되는 행정상의 절차 정보랑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주행상의 의무들을 분리 채점에서 당락을 결정해야 돼요. 이건 40점 이상, 이건 90점 이상 이런 식으로요. 필수입니다. 무조건 바꿔야 돼요. 너무 옆으로 샜네요. 다시 도둑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구 선진국들은 CCTV가 많아도 잡지를 못해요. 영상에 나오는 얼굴 가지고 범인 특정하는 것도 용의자가 있을 때나 하는 거고요. 지문이 남아있다고 해도 이미 전과가 있는 재범이 아닌 이상 이게 누구 지문인지 몰라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민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국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막 세계가 양분되어서 막 몇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하게요. 국가의 권한을 조금 늘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어느 선을 넘어야 과하고 위험한 건지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논의를 시작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독재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애초에 여지를 안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분명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선을 찾지를 않아요. 이거는 몇 화 전에 이야기했던 민주주의 이야기랑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집권당이 국가의 권한을 늘리려고 하면 비집권당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면 서로 역할만 바꿔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지문 수집을 5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우리 독재국가 된 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 정도는 괜찮은 선이구나 라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UN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면서 시정 요청을 보내옵니다. 둘째는 인권 보호입니다. 인권. 국가에서 국민들의 지문 정보를 강제로 수집해서 범죄자 검거에 사용하는 나라랑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서 범죄자 검거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범죄 불안에 떨어야 되는 나라. 어느 쪽이 인권이 더 높아 보이나요? 저는 전자라고 보긴 하는데 이건 과정이냐 결과냐 하는 어려운 철학적 문제로 이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편 따로 빼서 이야기하겠습니다.